자, 볼게요. 자, 이제 49번부터, 자, 아마도 쭉, 적어도 53까지, 자, 한 번에, 자, 갈게요. 자, 먼저 동지딸 기나긴밤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쓰면서 할 거예요. 요거는. 자, 동지딸, 자, 기나긴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쓸 게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갔으니까. 춘풍 이불 아래. 자,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에. 자, 요시. 자, 요시 한번. 자, 이제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자, 먼저, 동지딸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요. 먼저 동지딸 기나긴 밤, 요 녀석 한번 세모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동지딸 기나긴 밤. 자, 세모. 전체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밤. 자, 첫 번째. 자, 여기 긴 밤이고요. 그리고 겨울밤입니다. 겨울이고요. 좀 반대로 쓰자. 그냥 써도 되게 괜찮아. 자, 이거 겨울이고요. 겨울밤이고요. 자, 긴 밤이고요. 자, 길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밤이냐면, 님이 없는 밤이에요. 자, 요렇게만 적어놔봐. 동지딸 기나긴 밤. 이렇게만 적어봐요. 뭔 소리야? 막 비명 소리 들리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얘 한번 가볼게요. 요 밤 동그라미 치세요. 이 밤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 어른님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정든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정을 통한 님 이게 맞는데요. 그냥 정든님 정도로. 또 이제 마음을 통한 님. 그래서 저걸 이제 지금 이제 어른 이렇게 바뀌는데요. 정든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님 바로 오빠입니다. 바로 그리움의 대상이죠. 님이 나오는 순간 이별 상황인 거야. 자, 이건 첫 번째. 자, 똑같이 가볼까요? 봄이에요, 봄. 자, 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밤? 짧은 밤. 자, 짧게 느껴지는. 자, 두 번째. 자, 이건 님이 있는 밤이에요. 자, 님이 있는 밤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 보일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만 적어봐. 자, 됐나요? 자, 이때에 자, 여기 보니까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에요. 밤이라는 건 시간. 자, 허리를 벨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사물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사물로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이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래서 밤이라는 건 시간이거든요. 저건 추상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물화는 구체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 밤을 사물로 가정하여서 베는 거예요, 칼로. 칼로 베는 거예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 여기까지 적어주고 선생님이 좀 설명 들어갈게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자,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니고 우리가 앞쪽에서 몇 가지 배웠는데, 자, 그렇게 좀 가볍게 좀 설명해 볼까요? 자, 이것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이런 거 있었어요. 저 물도
내 안 같으여 이렇게 해서 내 안 같으여인데 그냥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저 물이 내 마음 같아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자 이게 이제 추상적이죠. 자, 요게 뭐죠? 구체적이죠. 그렇죠? 마음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원에 남은 흥을 자 남은 흥을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라는 표현이 있었어.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자 그래서 흥은 마음이에요. 마음이니까 이건 추상적이고요. 나귀에 실었어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저기처럼 사물화했습니다. 사물화해서 결국 이거는 추상의 구체화죠. 이렇게 적지 말고 똑같이 구체화. 자, 그 다음에 현대시에 있는 걸로 한 두 가지만 자 얘기해서 이해시킵시다. 자, 첫 번째. 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지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지고. 자, 계절이라는 거 우리가 시간이잖아요. 그쵸? 이거 시간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자, 피고 지는 것은 우리가 꽃의 개화. 그러니까 구체화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따라서 밤이라는 것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동짓달 기나긴 밤하고 일치하는 거죠. 자, 이게 추상적인데, 자, 밀려나가고, 자, 이거 파도처럼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 뭐죠? 구체화예요. 자, 이렇게만 적어줘도 깔끔할 겁니다.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적고 있구나. 자, 좀 기다려 줄게요. 그래서 이 시에서 발상 및 표현이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추상의 구체화고요. 그럼 늘 이렇게 물어봐요. 이 외에도 선생님 막 10가지 이상 적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내신 때 합시다. 지금은 이해만 해, 이해만.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에 자 허리를 베어내어서 자 이런 얘기예요. 글씨 이상한 거 있어? 승주야? 어떤 거? 밀려나가고 이랬습니다. 밀려나가고 파도처럼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렇게 이 정지용의 시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거 볼게요. 봄바람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이런 얘기인데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 자, 사실 이것도 추상의 구체화인데요. 어차피 모든 시가 추상의 구체화고 시험에 나오는 건 위에 거만 나와요. 자, 그러면 얘 둘을 같이 묶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묶으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의태어. 자, 순우리말이에요.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이렇게. 그 다음 끝났네요. 자, 정든님 오시는 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자, 요거 그림으로 쌤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또 예술은 터집니다. 자,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 자, 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밤이 길어요. 자, 그런데 이 밤을 잘라요. 이렇게 칼로. 칼로 자릅니다. 그럼 밤이 요만큼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길었던 밤이 이렇게 좀 짧아집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요. 베어내어서 봄바람 이불 아래. 여기 이제 이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봄바람 이불 아래 이 녀석을 넣어두는 거죠.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자, 정든님 오신 날 밤. 되게 작거든요. 이 밤에 이 뒤에다 뭐 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붙이겠다. 결국 밤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졸라 유치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로 보면 어때? 아, 정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시간을 잘라서 가지고 있다가 자, 님이 왔을 때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붙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님이 간절히 그립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 그래서 중요해서 저 좀 길게 했어요. 자, 황진입니다. 자, 50번. 자, 어저 내일이야. 이것도 황진이에요. 자, 어저 내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이런 뜻이야. 내가 한 일이야. 자,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그릴 줄을 몰랐던가. 이것은 뭐냐면 자, 글이 될 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글이 될 줄을 몰랐던가.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이 될 줄 몰랐던가. 두 번째는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자, 이렇게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자, 볼까요? 자, 현대어와 고전을 막 섞었어요. 자, 있으랴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요게 여기까지 봐야 돼. 보내고 그리는 정은 I don't know. 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볼래요? 님에게 있어라. 그죠? 내 곁에 있어라. 그렇죠? 님에게 있어라 했다면 됐습니까? 님에게 있어라 했다면 이 더가 이 과거 이 회상선어말음이기 때문에 님에게 있어라 말했다면 됐습니까? 있으라고 즉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면 자 님이 가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첫 번째 해석 봅니다. 님이 가랴마는 됐어요? 내가 굳이 내가 구태여 굳이 자 님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적은 나도 모르겠다. 꺼지라고 해놓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여자의 마음 어렵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사실은 선생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 제 구태여라고 있잖아. 자 요거 해석 이렇게 해볼게. 님에게 있어라 했다면 님이 가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 자 오히려 이 보내고가 어디 있는 게 좋아?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그치? 봐봐 님에게 있어라 했다면 님이 가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이 보내고를 밑으로 보냈어. 자 그러니까 뒤에 보내고 요렇게 오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종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적고 뭐라고 쓰시냐면 이걸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행사에 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내고가 위에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자연스러운데 밑으로 보내면서 훨씬 더 좀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고 복잡한 마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님에게 있어라 했다면 님이 가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 다 어떤 그 미세한 그 감정 있죠? 그리는 점은 I don't know.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자 칠판봐 행간걸침인데 얘를 자 지울게요. 얘를 님으로 해석해 볼게요. 님으로 해석해 볼게. 그럼 어떻게 나눠볼게요? 님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 님에게 있어라 했다면 가겠느냐마는 님이 굳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님이 굳이 보내고 이상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님으로 해석하는 순간
이 녀석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나아요. 볼까요? 님에게 있어라 했다면 님이 굳이 가겠느냐만. 이해가지? 요거 이해가? 자, 그러면 적지 마. 님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점. 요렇게만 적어볼까, 밑에? 좀 이해가 가니까. 저기 제라고 있죠, 제. 하나 적어봐. 이 제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만약에 나로 해석합니다. 화자로 해석해요. 나로 해석하게 되면 행간걸침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행간걸침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제를 누구로 해석해요? 님으로 해석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따라서 이거는 어순을 바꿨잖아요. 어순을 바꾸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정서만 알아두시고 님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이 녀석이 내신으로 나올 때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 너무 어려워, 그지? 꺼져! 이렇게 해놓고 그리워하는 거야. 그치? 재수없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자, 아무튼 뭐 나름의 사정은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쵸? 너무 사랑해서 이별할 수 있겠죠. 그쵸? 너무 사랑하니까 이별할 수 있겠죠. 예전에 쌤이 이런 적 있었어. 예전에 쌤이 두 번째 여자친구였나? 세 번째였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내가 헤어지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진 적이 있어요. 왜 헤어졌냐면 그때 쌤은 되게 찌질했습니다. 진짜 찌질했어. 너무 찌질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내가 거의 뭐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거기 사실 등록금 하느라 좀 바빴고, 근데 얘를 이렇게 만나면 좋은 걸 해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도 커피숍에 가서 커피 사주고 싶고, 그때 커피숍에 커피는 진짜 한 5, 6천 원 했거든요. 커피 사주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술을 마시더라도 좀 좋은 데서 술을 마시게 하고 싶고. 근데 우리는 늘 돈이 없어서 걔네 집 앞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서 자판기 커피나 아니면 레스비 이런 걸 마시든가, 자, 아니면 그냥 캔 맥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그네에 앉거나 아니면 시소에 앉아서 그렇게 마셨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는 되게 좀 그랬어. 그랬고, 근데 내가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용돈이 계속적으로 줄잖아. 근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얘를 정말 잘해주고 싶은 건 맞는데 나는 빨리 돈을 모아서 집에도 이제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등록금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지. 그 생계에 대한 압박이.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명분을 뭐라고 삼았냐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커피도 매일매일 좋은 데서 사주고, 나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늘 미안했는데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헤어졌거든. 그때 그 여자애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제대로 맞았어. 임팩트가 그래서 뺨을 맞고 내가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자빠졌어. 일어났다? 딱 일어났는데 그 여자애가 그러더라고. 내가 좋은 카페, 물론 좋지. 그리고 좋은 곳에 술집 좋지. 근데 내가 가장 행복한 건 지금 놀이터에서 너와 이런 캔맥주 마시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하지? 그 자판기 커피 마시는, 너와 함께 앉아서 마시는 게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근데 네가 그따위 얘기를 해? 그러면서 뺨을 한 대 더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가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가서 잡았다면, 잡고 이제 무릎 꿇고 빌었다면 이랬을 텐데, 그냥 보냈어요.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나의 계좌 생각이 머릿속에 든 거예요.
진짜 찌질하죠. 진짜 찌질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건 하나의 폭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얘가 나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해. 그렇다면 뭐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내가 떠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냥 가야죠. 내가 사랑하면 가야지. 이때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가면 스토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데 서로 사랑이라는 걸 확인하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떠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이 사람과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가. 그쵸? 근데 그런 건 사실 거의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뭐 전직 킬러이거나 뭐 이럴 때. 그치? 아니면 전직 뭐 어둠에 뭐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그래서 좀 돌아보면 되게. 그러고 나서 선생님 되게 힘들어했어요. 계속 그리워했어요. 근데 바보같이 그 위에도 몇 번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럼 가면 되잖아. 찾아가면 안 찾아갔어. 혼자 막 난 잘한 거야. 바보. 이게 그때 정말 찌질했던 그게 나였어요. 자, 정말 찌질했다. 자, 삐부띠원 마음이 어린 우인이. 자, 이거 볼게요. 작자 서경덕. 이게 글에 보면 이거는 사실 황진이를 그리워했다 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야사인데 서경덕도 황진이를 그리워했고 황진이는 서경덕을 존경한 건 맞거든요. 근데 서경덕이 황진이를 그리워했다라는 그 기록은 사실 난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요시를 강의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경덕이 황진이를 그리워했다. 근데 난 아니라고 봐요. 그냥 정말로 이 서경덕이 정말 그리워한 게 황진이인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임금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자 볼게요. 여러분들 그 황진이 얘기는 알죠? 황진이 여러 얘기들은 혹시 알고 있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가볍게 얘기할게요. 가볍게. 중요한 에피소드만 가볍게 얘기할게요. 이 황진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사실 황진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대 이제 명창. 이름이 뭐지? 송명갑인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즉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아이돌. 아이돌을 이제 사랑해서 4년간 계약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떠나거든요. 떠나는데 그때 떠나면서 부른 노래가 얘로 알고 있어요. 네, 떠나 보내면서 부른 노래가. 자, 근데 자 볼게요. 황진이가 이거 보시면 너무 길게 얘기 안 할 거야. 길게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시간이 좀 아까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황 플러스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씨를 봐도 아버지는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씨를 물려받는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황대감이겠죠. 아버지가 양반이고요. 자, 그런데 신분이 어떻죠? 신분은 뭐냐면 신분은 기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양반이고 황씨성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었던, 다른 양반들이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옛날에 이제 종모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세종 때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대부 양반하고 기생하고 사바사바에서 애가 나면 이 애는 당연히 자 양반이지 이렇게 했었어. 근데 세종 때 세종은 좀 이렇게 사대를 좀 진심으로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때 중국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신부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종모법이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기생이면 얘 신분이 기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황진이가 이제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릴 적에는 당연히 양반집, 그 황대감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터지냐면 옛날에 절에 많이 갔잖아요. 절에 많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절에서 한 선비가 이 황진이를 보고 상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놈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여가 이제 그놈이 죽었으니까 상여가 그러다 이제 황진이 문 앞에서 이 상여가 안 가는 거야. 멈추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게 됩니다. 얘가 황진이를 좋아해서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진이가 자신의 옷을 여기 위에다 덮어주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제 상여가 움직여요. 그래서 황진이가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양반 규수에 안 어울리나 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왜냐면 네가 행실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어떤 남자가 널 보고 상사병에 가서 죽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결국 황진이는 집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서 이때 상처가 커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기 금강산에 있는 무슨 지족선사 막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는데 이 수많은 지족선사 그 다음에 또 저기 벽계수 이 왕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황진이에게 와서 황진이의 미모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당대 대단한 얘는 지족 선사니까 당대 스님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30년간 벽을 보면서 수련했던 당대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황진이의 모습을 보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황진이의 미모에 자신의 그 수련했던 그 도가 한 번에 무너지고요. 벽계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양반들이 나는 내 아내를 제일 사랑해 그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황진이만 보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벽계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당신들 너무나 정말 쪽팔린다. 무슨 양반이 그래. 얼마나 이쁘다고 그러면서 내가 황진이에게 빠지면 내 재산의 반을 줄게. 황진이의 얼굴을 보고 말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황진이가 그만큼 예뻤대요. 예뻤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황진이는 당대 수많은 존경받는 그 양반들을 자신의 미모로서 비판을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그들의 위선을 막 밝혔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남은 게 누구냐면 서경덕이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이제 야사하고 막 섞는 거야, 지금. 그래서 황진이가 이제 남은 게 서경덕인 거예요. 당시 이제 최고의. 금강산에 사는 양반인데, 그래서 황진이가 홀로 서경덕을 찾아갑니다. 서경덕이 맞이해요. 황진이를 맞이합니다. 이제 황진이의 입장에서는 서경덕 이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냥 조선의 양반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위선으로 그냥 덕질덕질. 자, 그런데 황진이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졸라 춤을 추기 시작.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한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왠지 이제 옷고름 하나만 풀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가장 이제 좀 관능적인 그런 옷이었단 말이야. 또 얇고. 근데 춤을 추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를 흠뻑 맞아요. 그 흠뻑 맞고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막 이렇게 황진이가 막 춤을 춰. 막 황진이가 막 춤을 막 춰. 그때 서경덕이 말이죠. 책을 읽는데 황진이 쪽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책을 옛날에 낭독이었으니까 이런 거죠. 동지딸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 황진이 쪽을 쳐다담는 거예요. 그래서 황진이가 그걸 보고 감복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양반이구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절을 이렇게 하죠. 절을 이렇게 존경의 절을 합니다. 그때 서경덕이 일어나서 이제 황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줬다 그래. 그때 이제 황진이는 이제 서경덕한테 이제 반했고, 그래서 그 뒤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서경덕하고 막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학교에서 가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이게 그리워하는 게 황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다면 이랬겠죠. 그게 맞다면 그런 해석이 맞다면 분명히 서경덕은 흰자로 봤을 거야. 흰자로. 글을 읽는데 글은 읽는데 흰자로 계속 들어오지 않았을까? 근데 난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이제 서경덕 이 양반은 황진이를 진짜 아꼈던 것 같아.
그래서 황진이가 30살이 돼서 은퇴합니다. 보통 퇴기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절 30이면 굉장히 늙은 거거든요.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퇴기 기생을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경덕에 있는 금강산으로 들어가면서 황진이의 일생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서경덕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생은 아니지만 그냥 그리워하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갈게요. 서경덕. 자,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어리다 얘 알아도. 이거 우리 고점원법 할 때 중요하게 좀 체크할 건데, 자, 이 어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그래서 나 이 어리석다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은 나이가 적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미가 이동됐다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의미 이동.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리다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에, 자, 산 세모 잡으세요.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그렇죠. 어느 님이 오겠느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 오겠느냐마는 그 오른쪽에다가, 자, 두 가지 한번 정서 적어볼까? 첫 번째 뭐예요?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그랬다면 뭐니?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체념. 그렇지? 체념. 안 올 것이다. 체념. 안 올 거야. 체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래, 저 산 넘어서 어느 님이 올까? 바로 뭐죠? 우리가 이제 소망. 그렇죠? 왔으면 좋겠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저기 우리가 저 산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얘는 바로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저 산 때문에 못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지는 잎 부른 바람에, 자, 잎 동그라미. 행여 그 인간으라. 자, 지는 잎 부른 바람. 그러니까 바람 소리에 잎소리가 탁 나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혹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닙에다가 적으세요. 님으로 착각하는 존재. 님으로 착각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냥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학교에서는 황진이라고 많이 할 거예요. 이름을.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52. 어머나, 홍랑이다. 자, 요 홍랑 전에 우리 이화호 먼저 합시다. 홍랑 좀 재밌는 시라서. 자, 이화호 갑니다. 이화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봄이야. 그리고 이거 이별 얘기일 수밖에 없어. 자, 왜냐면 여기 첫 번 초장에 보니까 그때 님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별시야. 그치? 자, 볼게. 이화우 흩보릴제 울며 물결 잡고요. 이별 세모 잡고 님 동그라미. 그렇지. 그러니까 오빠 그리워로 주제가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좀 볼까요? 자, 이화우 흩보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자, 밑에 작가 누구예요? 개랑이죠. 자, 갑니다. 거기 우리가 이화우 한번 볼게요. 이화우는 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봄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얘 백꽃이잖아요. 백꽃 비니까 어떤 얘 비의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눈물의 이미지. 그 다음에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화우, 백꽃 비가 꽃잎이 막 떨어지는 거.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자, 그 다음에 추풍낙엽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야. 자, 추풍낙엽 한번 볼까요? 얘 마찬가지로. 얘 가을이죠? 가을이에요. 자, 여기 뭐죠? 낙엽이니까 낙엽 하강 이미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이 보일 거예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요, 시간에 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약이라는 것은 생략된 걸 얘기하거든요. 여름이 생략됐잖아요. 그래서 비약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저렇게만 알아두세요. 봄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을에서. 그렇죠? 낙엽 떨어지는 거죠. 자,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할까? 자, 저는 누굴까요? 저는 바로 님이겠죠. 자, 천리에 나왔어. 숫자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한다 그랬니, 쌤이? 거리감. 이렇게. 그치? 천리에, 그럼 거리감.
모르고 적고 있구나. 자, 밑에 천리에 자, 숫자 남았으니까 거리감. 천리의 외로운 물결. 외롭구나.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외로운 꿈만 자, 오락가락 하는구나. 자, 이제 홍랑 한번 볼게요. 얘 얘기 잠깐 해줄까? 함경도 기생이에요. 함경도 기생이고요. 여기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님 대상이 최경창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함경부사, 그러니까 함경도지사가 그쪽으로 갈 때에 함께 따라갔던,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 함경도지사 비서 정도, 비서 정도. 그래도 굉장히 꽤 높은 직책이니까 둘이 인연을 맺어요. 이때 홍랑의 나이가 15이고요. 내가 기억한다면 얘 나이가 37이에요. 중2와 그래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저 나이는 그냥 뭐 숫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서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순서. 그래서 자, 홍랑이 15살, 그러니까 첫 기생으로 데뷔한 거예요. 보통 15살에 데뷔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최경창을 만나요. 그리고 둘이 2년간 사랑합니다. 둘이 2년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좀 낭만적이에요. 서로 시로서 매일 아침 저녁을 주고받았다고 해. 시로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지금은 대부분 막 카톡 이런 거 하죠. 우리 아날로그 세대잖아. 우리 옛날에는 전부 다 편지였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주면 저 친구도 편지를 써서 나한테 이렇게 전해지게 이것 좀 제 전해줘 이렇게. 가끔 배달 사고가 나기도 했죠. 좀 전해줘. 그런데 이 멍청한 놈이 저 여자한테 앉아있고 딴 여자애한테 전해줘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배달 사고가 있어서 자, 그 딴 여자한테 전해줬는데 그 딴 여자애하고 또 인연이 또 되는 이런 거 내 친구 중에 있었어요. 둘이 나중에 막 사귀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나서 2년 지나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홍랑이 자, 그 최경창, 그러니까 이제 함경제라고 있어요. 함경도를 못 벗어나요. 기생은 못 벗어나니까 그 도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헤어진 함경제, 함경 언덕에서 이 시를 줬다고 합니다. 헤어질 때에 한번 이 시 한번 볼게요. 자, 맷버들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맷버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와 이 시를 줬다고 해. 헤어지는 그 길목에서 맷버들 골라 꺾어서, 즉 가려 꺾어서 보내노라 님 의손대. 의손대라는 것은 밑줄 쳐봐. 애게라는 뜻이에요. 의손대, 애게. 저기 앞에는 뭐 날 다려도 이제 애게로 배웠는데 나중에 한 번에 배울게요. 님 애게. 자, 님 동그라미. 이거 도치법 보여요 혹시? 도치법 보입니까? 맷버들 가려 꺾어 님에게 보내노라. 이게 맞잖아요. 그죠? 보내노라 님에게 도치법이고요. 자신은 주모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무엇을? 맷버들을 밤비에 새 잎 나거든. 그렇죠? 이 곳이라는 것은 강조입니다. 새 잎이 나거든 나. 맷버들에서 나로 화살 쏘세요. 그 맷버들을 나라고 여기소서. 투영했죠? 거기다 동일시라고 적어봐. 동일시. 나 밑에다 동일시. 결국 여기에 맷버들, 그러니까 산버드나무 가지인데요. 자, 이 녀석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사실 맷버드 별표 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달래꽃. 진달래꽃에도 우리가 이제 요 시가 간간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정성이니까. 특히 어느 파트에서 나올 수 있냐면 사대부가 임금에게 뭘 보내. 막 선물을 막 보내. 막 예를 들어서 막 매화 화분 보내고 막 님의 옷 보내고 막 보내. 그거하고 똑같은 것도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정성과 사랑의 대표적인 시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52번 별표죠.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의 대표적인 시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요. 최경창과 홍랑에게 난을 줘요, 난.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함경도란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요쪽에 이제 파주 정도 됩니다. 파주, 지금의 파주. 그래서 최경창이 여기서 아프단 얘기를 들어요. 그게 너무나 그리운 거야. 홍랑의 유일한 남자는 최경창밖에 없는 거지. 원래 최 씨가 매력 만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뭐 그냥 막 시쓰고 막.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탈출합니다. 여기까지 와요. 난리가 나요, 여기서. 그래서 그 집 앞까지 가가지고 거기 이게 청소하는 양반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그 대감님께서 괜찮으신가? 그랬더니 얼마 전 아팠는데 지금 괜찮으셨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뒤지게 맞아요. 탈출했으니까. 그래서 목숨은 부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터져요. 근데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결국은 병으로 죽어요. 죽고 임진왜란이 터져서 2년간 시를 주고받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 그지? 이것을 다 모아서 보찜에다 메고. 그리고 워낙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홍랑이. 그래서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하고 인두 있죠, 인두. 인두 쉽게 말하면 그냥 다리미 같은 거 그걸로 얼굴을 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흉측하게. 그러니까 어느 남자도 나에게 추파를 못 걸게. 그래서 막 해봐. 그리고 나서 7년을 막 피난을 다닌 거야. 피난을 다니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홍랑이 파주에 있는 최경창의 집에 가죠. 그때 이제 그 최경창의 아내가 있고 딸 하나가 있었거든. 근데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괴물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들어와서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예전에 최경창을 모시던 기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찜을 풀죠. 이렇게 보찜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썼던 글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죠. 그래서 소원을 이야기하라.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들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첩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을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홍랑이 제가 묘가 있을 거 아니야. 최경창이 거기서 3년상을 치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서락해 줍니다. 그리고 3년상을 치러요. 그리고 3년상이 딱 끝나는 날 자결했다고 합니다. 3년이 끝났어요. 자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최경창의 묘가 있고요. 옆에 최경창의 아내 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딸의 묘가 있고요. 이 밑에 홍랑의 묘가 같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제사를 지내준대요. 그래서 이때 모아온 그 시 때문에 최경창을 조선의 3대 시조 시인이라고. 그래서 막간상식 얘기해 줄까? 3대 시조 시인이 뭐냐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제 내가 대충 얘기하면 알 거예요. 지금 방금 이제 최경창 배웠잖아요. 최경창, 그 다음에 김병언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병언. 우리가 이제 뭘로 많이 하냐면 김삿갓으로 많이 알아요. 김삿갓으로 이렇게 밥 먹고 시 하나 써주고 도망가고 뭐 이랬더니 잘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달. 나중에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이달. 바로 이제 허난설원과 허균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서자였기 때문에 벼슬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그 영향을 이제 허균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자가 주인공인 홍길동. 근데 홍길동전 원본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록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원본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거 여러분들 길 가다가 발견하면 꼭 신고해야 됩니다. 거의 국보급입니다. 국보. 알겠지? 자, 그래. 자, 잠깐 쉴게요.